폐하, 소신 절대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오겠습니다. 거란으로 떠나는 김은부는 현종을 향해 반드시 살아 돌아오겠다고 약조를 했고, 현종은 김은부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며 제발 그가 약속한 대로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와 달라고 마음속 간절히 빌었습니다. 비록 원성 또한 현종을 향해서 슬픈 마음을 직접적으로 내비치진 않았으나 현종은 원성이 얼마나 비통할지 이해되어 그녀에게 말 한마디 건네는 것조차 미안해졌어요. 그리고 이러한 미안한 마음과 아련함은 조금씩 애정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꼈는데요. 김은부가 현종의 정책에 적극 동조하며 매번 위험을 무릅쓰고 노력하는 모습은 현종의 마음을 기쁘게 했을 뿐 아니라 그만큼 조금씩 원성과도 가까워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주었고, 그럴수록 자기에게 반기를 드는 원정왕후와는 점점 더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김은부가 거란에 도착하자 화가 난 소배압은 김은부를 향해 화를 내면서 물었어요. 우리 야율용서께서는 고려로 하여금 다시는 사신을 보내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 놈은 이 말을 무시하고 고려에 사신으로 온 것이냐? 무엄하다. 너희 황제에게 전할 중요한 말이 있어 거란까지 내 직접 온 것인데 어찌하여 황제를 직접 뵙지도 못하게 하고 소배압 너는 나를 이리 대하는 것이냐. 그렇게 김은부는 일단 황제의 얼굴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소배압을 호통쳤습니다. 거란에 오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높은 가능성을 두고 생각했기 때문에 애꿎은 목숨들이라도 살려보고자 사병 하나 데리고 오지도 않고 호련단신으로 자기 혼자 목숨 걸고 온 마당에 거란 황제의 얼굴도 한 번 보지 못하고 현종이 전하라고 한 표문도 전하지 못한 채 이렇게 소배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김은부의 입장에서는 명분도 세우지 못한 개죽음과도 다름이 없었거든요. 불과 하루 전만이라도 하더라도 거란에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생각했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절대 이리 죽을 순 없다. 내 반드시 야율용서 얼굴은 보고 죽겠다.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소배압의 군병들이 김은부를 포박하고 땅바닥에 무릎을 꿇려버렸고, 소배압은 옆 장수의 칼집에서 칼을 꺼내어 김은부의 목을 치라고 눈빛을 보냈어요. 그렇게 칼이 하늘 높이 치솟았고 김은부의 목으로 내려쳐지려던 순간 김은부는 호랑이처럼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네 이놈, 내가 감히 누군지 모르는가? 나는 고려 황제의 장인으로 황실의 일원이다. 그런 내 목을 베고도 내 놈이 온전할 것 같으냐? 그렇게 김은부의 말을 듣고 흠칫 놀란 소배압은 사병에게 칼을 내려놓으라 손짓하고 김은부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김은부를 질질 끌고서 야율용서 앞으로 데려다 놓았습니다. 당연히 야율용서는 김은부의 모습을 보고는 일순간의 표정이 굳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사신을 죽이라고 소배압에게 이루었건만 또 굳이 고려의 사신을 눈앞에 데리고 와 야율용서의 심경을 어지럽혔으니까요. 게다가 김은부는 그 기세가 당당하고 조금도 위축된 면이 없어 보여서 고려를 자신의 발 아래 두고 싶었던 야율용서의 심기를 매우 거슬리게 했습니다. 도통 이 자를 왜 아직까지 살려둔 것이오? 폐하, 이 자가 현종의 장인이라 하옵니다. 그럼 더 잘된 거 아니오? 이 자를 죽여서 고려의 본보기를 보이시오. 그리하여서는 아니 되옵니다. 폐하, 과거 적국에서 태자들을 사신으로 보냈을 경우 곧 죽을 것 같은 태자는 본국으로 돌려보내어 본국에서 죽게끔 만들었을 정도로 절대 황실의 일원이 이 거란 땅에서 죽게끔 내버려두는 경우는 없었사옵니다. 이 자 또한 일개 사신이 아니므로 함부로 목을 쳐서는 아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율용서 또한 소배압의 말을 듣고는 김은부를 지금 죽여서는 아니 되겠다 생각하여 일단 김은부를 일으키라 말했어요. 그래, 무슨 이야기를 전하려 여기까지 왔나? 우리 고려의 황제께서는 곧 친조를 오시니 그때까지만 잠시 기다려주시오. 그러자 야율용서는 참았던 화가 또 나서 너희가 기어이 끝까지 나를 기만하는구나. 그 말만 도대체 몇 번째인 것이냐? 정녕 여기서 죽어나가고 싶은 게냐? 너희의 속셈이 뭔지 솔직히 말하거라. 그러자 김은부가 호랑이 같은 목소리로 말하길, 우리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소. 내 말을 못 믿겠거든 여진족에게 물어보시오. 우리 성상폐하께서는 거란에 친조를 오고자 이미 모든 채비를 맞춰 놓으셨고 그 전에 나를 보내신 것 뿐이외다. 김은부의 이야기를 들은 야율용서는 소배압에게 여진족들을 데려오라 일렀어요. 만약 김은부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황실의 일원이건 말건 죽이겠다고 단단히 겁박을 해놓은 뒤였었죠. 김은부는 큰 소리는 쳐놓았지만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 생각하며 딸 원성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사실 김은부가 사신으로 거란에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바로 죽을 위기에 처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종은 김은부가 떠난 뒤 수일 내로만 서경으로 가겠다고 약속했기에 여진족에게 묻는다고 한들 현종이 친조를 오는 중이라고 말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기이하게 서경성 근처를 염탐하던 여진족은 거란 본대 진영에 와서 현종이 친조를 하러 개경을 떠나 서경으로 오고 있는 것을 자신들이 직접 목격했다 똑똑히 말해줍니다.
이 말을 듣고 김은부는 놀라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사실 강감찬은 야율용서의 성미상 김은부를 보자마자 가만두지 않을 걸 예상하였고 현종에게 수일 내로 가는 것은 너무 늦으니 김은부가 거란으로 출발하자마자 채비를 맞춰 서경으로 떠나라 일러두었던 것이었는데요. 야율용서는 이번에는 고려가 약속을 지키고 자기를 보러 온다는 소식에 흡족해졌고 그런 야율용서를 보던 소배합이 말했어요. 폐하, 이제야 고려가 정신을 차렸나 봅니다. 이제 현종의 친조를 오게 되면 준비하셨던 말씀을 꺼내셔야 하옵니다. 어떤 이야기를 꺼내란 말이오? 그들에게 강동 6주를 내놓으라 말씀하십시오. 흥화진, 용주, 청주, 통주, 귀주, 곽주는 군사적 요충지로서 여기를 확보하지 못하면 향후 우리가 고려를 점령키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곳이 원래 우리 땅이었다는 것을 현종에게 명확히 말하시고 강동 6주를 당장 내놓으시라 하십시오. 옳은 말이오. 네, 그리하리다. 현종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야율용서는 김은부에게 이제 돌아가도 된다 전하였어요. 그렇게 고려의 소식을 전하러 온 여진족과 김은부는 함께 거란 진영을 나왔고 그때 소배합은 은밀히 여진족을 불러 현종이 오는 것이 확실치 않으면 너희 여진족을 모두 처단하겠다 말했고 이에 마음이 불안해진 여진족들은 고려로 돌아가는 김은부를 포로로 잡아 고려의 소식을 확실히 알아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여진족에게 포로로 잡힌 김은부는 몇 달 동안 여진족들에게 감금이 된 채 고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감히 거란의 황제도 어쩌지 못한 고려 황실의 일원이자 황제의 장인인 나를 너희가 어쩌자고 붙잡고 있는 것이냐? 너희가 지금 나를 이렇게 붙잡고 있단 것을 이제 고려의 황제도 눈치챘을 것이니 곧 너희를 모두 몰살하러 올 것이다. 김은부의 말을 들은 여진족들은 그의 말이 일리 있다고 생각하여서 몇 달 후 김은부를 풀어주게 되고 김은부는 고려로 돌아가 지중추사 이듬해 호부상서가 되었다가 뒤이어 중추사 상호군에 제수되었다가 몇 년 더 살지 못하고 1017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 21회 내용 영상을 바탕으로 상상력을 더해 영상을 만들어봤어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